세무사님, 저는 12년차 세무사입니다. 이번 8월에 일반 기업을 퇴사하고 세무법인 수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잘한 거겠죠? 해주셨어요. 12년차 세무사님이라고 하시면 저보다 선배실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세무법인 수습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무사로서 어떤 일을 해도 다 좋다는 생각입니다. 다 장단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세무사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많은 사장님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저도 개업하기 위해서 수습하고 이제 근무세무사 생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무세무사 생활이 쉽지 않아요. 온갖 힘든 일이 다 저에게. 세무사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일이든 10년을 하면은요 아주 높은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봉이 꽤 있으실 텐데 그걸 포기하고 수습 세무사의 그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다시 리셋해가지고 시작하신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보통 그걸 못해서 개업을 못하거든요. 일반 기업 들어가신 분들이 그 용기가 안 돼서 개업을 못하셔요. 그건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주로 선택하지 않는 다른 거를 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크는데 이걸 다른 루트로 갈아탄다는 거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이거든요. 이 기회비용이 커지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술 전공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그런 게 있어서 작가를 하려고 했었던 꿈을 포기하고 세무사로 전향한 케이스예요.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던 거죠. 제 나름대로. 그런 충격이 있어서 작가를 하고 싶은 거를 관두고 이제 공부해서 세무사가 된 케이스인데 작년에 제 개인전을 했어요. 송도에서. 그게 뭐였냐면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 그린 걸 모아서 세무 달력을 만들었어요. 세무 달력을 한 2년째 만들다 보니까 그림이 쌓이잖아요. 갤러리 대표님께서 이걸 모아서 개인전을 하자, 달력 원화전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화전을 했는데 진짜 예기치도 못하게 제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림이 막 팔렸어요. 그림도 팔리고 너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그 개인전에. 파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일산 막 남양주에서 일부러 오신 분들 막 구독자라고 그러시면서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갤러리 대표님이랑 마지막에 이렇게 정산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요번 개인전 어떠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한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작가의 길을 제가 세무사로 돌리고 나서 하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공부하면서 그랬었거든요. 세무사 공부하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어. 다 버리는 거였는데 내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열심히 했을까? 열심히 할 필요도 없었는데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전을 하면서 따뜻하게 위로받고 보상받는 느낌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김미경 작가님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책도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김미경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소름 끼쳤던 게 그 김미경 작가님이 예전에 피아노 선생님이셨는데 피아노 선생님일 때 그 원생이 20명이었다가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성공 스토리를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강의 인생이 시작되신 분이에요. 해주신 말씀이 제가 너무 확 와닿는데 뭐였냐면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선생님 저 이제 관둘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미영 작가님이 이게 끊기겠다 싶어서 그 수강료 넣어주는 봉투에다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피아노도 많이 늘었고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강료 봉투에다 넣어줬더니 아줌마들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던 걸 끊으려다가 안 끊는다는 거죠. 감동받아서. 그 편지를 모든 원생한테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0명까지 됐거든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렇게 한 3개월을 썼더니만 편지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사서 읽었대요. 거기에 좋은 글귀가 있으면 그걸 메모해놨다가 편지에다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 김민경 작가님이 훗날 책을 써보자 해가지고 책을 쓰는데 책을 보통 사람들이 쓰면 막 1년씩도 쓰고 막 몇 년씩도 쓰고 이러잖아요. 후루룩 그냥 썼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썼대요, 책을. 그리고 낸 그 첫 책이 꿈꾸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책을 쓸 때 그게 처음이었겠느냐. 예전에 피아노 학원에서 학부모들한테 편지를 쓸 때 이미 나는 책을 쓰고 있었던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양자역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자역학이 저는 잘 모르는데 작가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에 있었던 일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내용이래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 일은 미래에 내가 할 일을 같이 유발한다는 거죠. 과거에 김미경 작가
작가님의 편지를 쓰면서 이미 미래에 있는 책을 같이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얘기 길게 했습니다만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 12년 동안 그렇게 해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가 될 겁니다.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